토트넘은 지금 리그 4위에 뭐 맨체스터 시티 클럽 월드컵에 참여한 여파도 있겠지만 4위에 그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걱정의 1월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사르, 비스마가 모두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영입설이 나오고 있어요. 토트넘은 사실 시즌 시작하기 때부터 좀 뎁스에 대한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유럽 대항전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시즌을 잘 치르고 있고 리그 성적이 한동안 이제 좀 부진했던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선두랑도 승점차 얼마 안 나고요. 그렇죠. 4점 차인가 그렇고 현재 아스날이랑.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리그컵을 조기 탈락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이제 선수단 운용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있죠. 그런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힘을 주면 좀 뎁스를 보강하거나 좀 몇몇 포지션에 힘을 주면 좀 막판까지 좀 선두권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센터백이죠. 센터백은 로메로 판도펜 말고는 사실상 1군급은 없다고 봐야. 그렇죠. 다이어가 있으나 뭐 벤 데이비스가 생각보다 그렇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죠. 네. 잘 버텨주고 있죠. 어쨌든 전문 센터백은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백 보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토디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는 공격수입니다. 맞습니다. 앞서서 조효정 기자가 얘기해준 대로 로쪼기와 이제 판더벤이 버티고 있는 수비진 영입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룰 이야기는 공격수거든요. 자, 공격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토트넘 공격진에서 현재 이탈자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복귀한 선수들도 있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탈자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솔로몬이라든가 메디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장기 부상으로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 1월 중으로 복귀가 가능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당분간까지 나올 수 없고 페리시치는 이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죠. 페리시치는 수비진이자 공격진이자 그렇죠. 미드필더진이니까요.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오고 나서 시즌 초반에는 이제 윙어로 좀 기용이 되다가 이제 빠지게 됐고 손흥민 선수는 또 이제 곧 이탈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안컵 참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길면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길어야죠. 최대한 길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길어야죠. 네. 한두 경기 그래봤자 한두 경기거든요. 네. 좀 길게 해서 대표팀에서 좋은 성적.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공격진에 공백이 있는 상태라서 공격진을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토트넘이 12월에 제 기억이 맞다면 7경기? 그렇죠. 네, 뭐 7경기를 소화했던 걸로 같은데 1월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네. 그렇죠. 뭐 1월에는 사실 일찍 탈락한 리그컵 일정들도 있고 뭐 원래 이런 일정들이 껴있는 주간인데 이제 그게 없고요. FA컵 벌리전이 있고 리그 맨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FA컵 벌리전이 이기고 난다면은 뭐 1월이나 2월 초 정도에 다음 라운드가 진행이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2월 중순까지 살펴봐도 2월에 이제 리그 브렌트퍼드전 우리 시간 기준입니다. 에버턴전, 브라이턴전이 2월 11일이고요. 뭐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요 최대한 5경기 정도가 좀 공격진 손흥민 선수가 없이 치르는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일정을 좀 잘 이겨내기 위해서 뭐 공격진의 영입이 필요하다. 뭐 그리고 또 이걸 나아가서 후반기에 좀 레이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격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현지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 선수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 우리 타짜 프리미어리그의 타짜. 그렇죠. 네. 아이반 토니. 네, 사실 아이반 토니가 여러모로 좀 매력적인 자원인 건 사실이고요. 대표적으로 일단 프리미어리그인데 잉글랜드 공격수고요. 그리고 이제 96년생으로 이제 우리 나이 만 나이로 27 정도 됐는데 뭐 여전히 이제 최전성기에 있는 나이고 일단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완료가 돼 있는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경기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지난 시즌에 33경기에서 20골을 넣었거든요. 홀란이랑 케인에 이어서 득점 3위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꽤 매력적인 자원으로 여러 팀의 영입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스날 링크도 굉장히 찐했고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잉글랜드에서 이 정도 득점력을 검증받은 선수니까 공격수 필요한 팀들이 곳곳거든요. 토트넘뿐만 아니라 아스널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이런 팀들이 이제 공격수 영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팀들한테는 좀 꽤 매력적인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선수가 배팅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배팅 규정 위반으로 지난 5월부터 이제 8개월 정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올 1월부터 이제 출전이 가능하거든요. 1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1월이니까 얼마 뒤에요, 진짜. 그렇죠.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곧 다시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동안 공백이 있었음에도 워낙 이제 보여준 게 매력적이고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구단의 영입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PL의 짝귀, EPL의 악귀, EPL의 편경장, 이제 토니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굉장히 핫한 공격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슈투트가르트의 세루 기라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정우영 선수의 팀 동료기도 하고 음.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에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주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올 시즌에 많이 두각을 나타낸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고요. 분데스리가 14경기에서 무려 17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득점한 은쿤쿠와 필크루크가 16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기록을 넘어섰고 뭐 케인이 워낙 이제 미친 골 기록을 보여주면서 그 케인보다는 적지만 득점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토니도 그렇고 이 선수도 그렇고 9번 유형의 선수입니다.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배치될 수 있는 선수고 만약에 이 두 선수가 영입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 히샬리송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다 9번 공격수라고 볼 수 있고 이 선수의 좀 장점은 당장 이제 컨디션이 좋다는 것도 외에도 굉장히 쌉니다. 저렴합니다. 맞아요. 이제 로마노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이아웃이 1,750만 유로예요. 250억이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17골을 집어넣는 선수를 250억에 사올 수 있다? 이건 사실 레비가 굉장히 땡길 만한. 그렇죠. 되팔아도. 그렇죠. 네. 이 선수가 나이도 이 선수도 토니와 마찬가지로 96년생인데 27살. 뭐 한 3년 정도 쓴다 해도 활용을 해도 30살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굉장히 매력적인, 특히 이제 가격 면에서 매력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 바이아웃이 없었다면 슈투트가르트가 내보내지 않았을 선수인데 일단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토니의 경우에는 사실 이적료가 좀 꽤 비싼 편입니다. 토니가 이제 브렌트퍼드와 계약이 2025년에 끝이 나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게다가 막 잉글랜드 프리미엄 붙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많이 이적료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날이나 첼시 같은 경쟁자들이 있고 그래서 막 6천만 파운드 최대는 막 1억 파운드 1,700억까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토니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선수의 좀 단점은 일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적응을 새로 해야 된다는 점. 그렇죠. 이와 더불어서 사실 당장 영입을 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런 공격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함인데 이 선수 기니 공격수입니다. 네. 기니 국가대표. 네이션스컵 가야 네이션스컵 되거든요. 가야죠. 이 선수도 빠져야 되거든요. 기니면 그 친구 나비케이타도 기니인가요? 그렇죠. 나이테타가 네. 이제 기니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라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라시 살펴봤고요. 그리고 산티아고 히메네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페이노르트에서 뛰고 있죠. 네. 이 선수는 앞선 두 선수랑은 조금 프로필이 다릅니다. 일단 2001년생. 좋네요. 꽤 어리죠. 네. 특히 이제 레비 회장이 좋아할 만한 유형의 주민번호 앞에 3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네. 3으로 시작하고 01년생이고 네. 그렇고 이 선수가 또 멕시코 공격수고요. 이 선수가 뭐 브레넌 존스 이런 선수들의 나이대가 얼추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좀 장기적인 미래까지 도모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즉시 전력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보여준 게 많지는 않다. 지금 당장 이제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에서 18골을 넣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좀 뭔가 빅리그 검증이라든지 사실 네덜란드에서 득점왕 찍고 온 공격수들 중에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빅리그에서 다 실패한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아니 근데 최근에 네덜란드 리그 출신의 공격수들이 실패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당장 떠오르는 건 맨유 안토니. 그 MD7도 아 그렇죠. 네. 데파이도 그랬고 데파이도 그랬고 사실 토트넘도 베르바인 맞아요. 베르바인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좀 뭐 수아레즈 케이스가 좀 잘 풀린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들을 기회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이 선수가 나이가 어린 만큼 그만큼 좀 검증은 좀 덜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에서 골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도 이게 빅리그 활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 선수 역시도 일단 최전방 공격수 유형이고요. 이 선수가 굉장히 막 스피드가 뛰어나다거나 엄청나게 신체 조건이 좋다거나 앞선 두 선수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좀 버텨주면서 앞에서 버텨줄 수도 있고 이제 옵서볼 움직임으로 골도 넣어줄 수 있고 이런 선수입니다. 이정료가 지금 한 660억에서 950억 왔다 갔다 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가 이제 매체마다 이제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600억 정도 이제 거론되는 매체들도 있고 좀 비싸면 900억 정도까지. 근데 이런 선수들은 일단 당장 리그에서 활약도가 높기 때문에 페이노르트가 겨울에 뺏기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 아이반 토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브렌트퍼드는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었고 또 계약 기간도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니었고 또 기라시는 바이아웃이 있고
이런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좀 더 가격대가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뭐 댓글창에서도 얀센 그러네요. 그렇죠. 뭐 토트넘 멀리 갈 거 없었네요. 네. 뭐 얀센도 득점왕 출신 아닌가? 뭐 여러 공격수들이 있죠. 제 기억에 맞다면 카윗이 득점왕 출신인데 와서 윙어가 됐고요. 그렇죠. 카윗은 좀 다른 유형으로 터졌죠. 네. 뭐 활동량이나 이런 면에서. 그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무사 덴벨레. 아 그렇죠. LADBG에서는 공격수였는데 풀러 맞다가 미드필더로 전환했던 케이스. 댐자룡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격수들의 좀 아쉬운 활약들이 이제 기억에 남죠. 사실 다른 포지션들은 그래도 빅리그에서 잘 활약한 선수들 많이 기억에 떠오르는데 뭐 당장 토트넘만 해도 판도펜도 있었고 뭐 판도펜은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 온 거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제 뉴스 스칼렛의 임대 복귀 이야기입니다. 사실 확 좀 급 차이가 나죠. 네. 이제 스칼렛은 2004년생 아직 좀 많이 성장해야 되는 선수니까 얼라죠, 얼라. 네. 네. 뭐 앞서 이제 언급드린 선수들과는 좀 당장 즉시 전력감은 아니니까 이러면서 차이는 있지만 스칼렛 임대 복귀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아 굳이 우리가 겨울에 공격수에 좀 큰 돈을 써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탈하는 기간이 사실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5경기, 6경기 정도 최대 해봐야. 뭐 그렇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메디슨도 돌아오고 솔로몬도 돌아올 거고 뭐 이럴 거기 때문에 공격수들도 돌아올 거고 히샬리송도 최근에 이제 폼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장 공격수를 영입을 해야 되나 비싼 돈을 들여서 주전급을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와 맞물려서 스칼렛의 임대 복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스칼렛이 지금 보면 기록이 좀 아쉽네요.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제 임대 복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입스위치, 이브리그 챔피언십에 있는 입스위치 타운 임대 중인데 출전기를 거의 못 잡고 있습니다. 리그 12경기에 나왔는데 모두 교체 출전이었고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제 맥케나 입스위치 감독이 실제로 그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토트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선수가 이제 토트넘을 아마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부상 문제도 있고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 선수 메인 공격수의 아시안컵 탈출 문제도 있고 하게서 이제 복귀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스칼렛을 임대로 쓰고 있는 맥케나 감독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돈을 들여서 영입을 당장 하기보다는 사실 챔피언스리그 나가면 좀 선택지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여름에는 이제 겨울보다 이적료가 전체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잖아요. 새로운 이제 구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넓게 보고 당장 이제 뎁스가 급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냥 스칼렛 임대 복귀로 백업을 보강하는 선 정도. 뭐 벨리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벨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선택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히샬리송, 벨리스, 스칼렛 이 순서로 아마 뭐 그렇죠.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격수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히샬리송이 최근에 좋아요. 3경기 연속골이고 네. 4골이고 그 발로만 이번 최근 경기 보면 진짜 그 마무리 죽였습니다. 그렇죠. 네. 좀 결정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뭐 특히 기라시나 토니 같은 선수들이 오면은 이 선수도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오는 거거든요. 거의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 입지가 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리고 히샬리송 적게 돈 들여 데려온 선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히샬리송의 분위기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이제 스칼렛 임대 복귀 정도로 이제 버티기 네이션스컵 버티기로만 선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첼시 경기 보다가 히샬리송 보면 히샬리송 선녀입니다. 선녀. 축구 도사예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첼시가 만만치 않거든요. 첼시가 훨씬 급하거든요. 네. 잭슨 브로어 보다가 혹은 그 리그 한정 호일룬 그렇죠. 물론 잭슨이 리그에서 생각보다 골을 많이 넣어서 7골이나 넣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이게 다 토트넘 덕분입니다. 그렇죠. 토트넘전에 해트트릭을 해서 네. 그것도 2명 빠진 상태로 그것도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뭐 다른 팀들이 더 급하고 그런 팀들에 비하면 토트넘은 상대적으로는 막 다른 포지션에 사실 보강을 하더라도 센터백이 더 우선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좀 스칼렛 임대 복귀 이런 속으로 때울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토트넘의 공격수 영입 관련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